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 후 개인의 매도세로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상승했고 22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으로 대형 반도체주들이 급락했는데 오늘은 되레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물량을 담아가면서 SK하이닉스는 2%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은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남북이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 구간을 공동으로 점검하는 데에요.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부산 산업 상한가를 썼고요. 대우 AL, 현대로템, 현대시멘트 등 시멘트, 철도, 인프라 기업들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편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7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모처럼 매수세로 돌아온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오늘 76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북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짙었습니다. 운송이 4%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 이외에 인터넷, 전기전자, 건설 등의 순으로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조금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오늘 증시가 한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바닥 찍지 않았나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하시겠지만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네, 잠시 잠깐 반짝 상승하는 걸 가지고선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는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차트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장대 음봉이 나왔고 샛별령이 떴으니 이제 올라가겠지. 차트는요. 사후 해석이에요. 지나가 봐야지 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요. 큰 그림을 보셔야지 그것이 예측되는 거지. 잠시 잠깐 주가 급락 나오고선 십자양봉 떴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숲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세요.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식도 그렇고 종목을 볼 때도 그리고 시장을 볼 때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며칠 동안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화면 보시게 되면 양봉의 길이가 바닥권에서는 보통 길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 못 따라붙게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 이제 봉의 길이가 짧아져요. 봉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은 그냥 짧은 양봉이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매수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의 강도가 약해지니 아무래도 이제 이거 재미없겠구나 싶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를 좀 시켜보면 이런 상황에서 화면 보시게 되면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가 자체가 봉의 길이가 더 짧아지죠. 거의 샛별형이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수세도 약하고 매도세도 약하고 약간 부진한 모습이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가를 급락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의 반등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께서 매매 횟수를 늘리시고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 증시가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오니까 이제 한번 바닥 찍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차트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할 수 없는 장세입니다. 지금은.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즉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미국 증시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확인하시고 특별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 오늘도 별 볼 일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소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표님이 항상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증시 차트보다는 미증시의 확실한 반등 확인이 되어야지만 강한 매수세 비중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 오늘도 강조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었을지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EX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 종목은 9%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 마쳤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EXT가 이제 장중에 포착이 되면서 주가 상승률이 한 23% 정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해당 종목은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점을 굳이 지적을 한다면 해당 종목도 그 스펙으로 상장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스펙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펙으로 상장된 기업은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기업과 자금이 합쳐져서 탄생한 것이 이제 스펙 합병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종목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스펙 관련 합병으로 탄생된 기업은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 가격대가 되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 가능성 또는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 스펙주는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크게 급등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것이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냥 가격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스펙 관련주들은 재무제표는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 EXT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장세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이 좀 나아지면 수익 관점도 가능해요. 근데 적당한 선 반등 나오면 정리해야 되고 보통 스펙주들은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가 있고 4,000원 위로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격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이러한 스펙 합병주들은 장기로 좀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단기로 보기는 좋다.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은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PNC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철도 감시기기 이 고장점 표정장치 독과점 업체인데요. 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 종목 관심과 함께 또 매수세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개발 소식과 함께 1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해당 종목 역시 어떤 그 특정 재료, 신제품 개발 소식이라는 어떤 그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뭐 스펙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합병주는 뭐 이런 형태를 띈다. 그게 차트로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스펙 합병주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PNC테크의 특징이 뭐냐면 해당 종목은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기업은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여기? 코스닥 소형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시간 되면 그 기법 강의 시간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시간 내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소형주는 전반적으로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 거의 한 95%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95%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 장외에서 이미 이슈가 되어서 보통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고평가돼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고평가된 물량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확률적으로입니다. 코스닥 소형주하고 중형주는 거의 통계적으로 95% 이상이 장기 하락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크게 봤을 때 보통 3,000원대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트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이 PNC테크의 역사인데 가장 최저가가 얼마냐면 7,76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가 최저가인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통계적으로 3,000원대 미만까지 떨어져요. 뭐 10,000원, 20,000원대 상장되는 종목들 보면은요. 한 수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거의 작살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장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지금부터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모르고는 이거는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단순히 뭐 예를 들자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저점을 찍었고 고점을 돌파했으니 가겠지.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절대 안 되고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때에 따라서 스윙도 가능한데요. 지금 시장은 뭐 스윙이 아니죠. 그렇죠?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장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KD 네이처앤바이오 확인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1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종목 이름도 참 긴데 이 종목은 네.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해당 종목을 매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검색기에 포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검색기라는 것은요, 재무제표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색기에 이제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그 종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재무제표는 어떤지, 성장성은 어떤지 이런 거를 가려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우선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트 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해당 종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에 환기라고 써 있죠. 빨간색으로. 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에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고 보시게 되면 수익이익률이 3년 연속 적자죠. 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부실성하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무슨 단타를 치고 스윙을 하고 중장기 투자합니까?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죠. 물론 검색기는 어떤 특정 시그널을 가지고선 어떤 그 내용들이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거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차트 가지고 설명드릴 필요도 볼 필요도 없어요. 단기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 장기 투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외에도 이렇게 부실하고 그리고 환기 또는 관리 이런 종목들, 뜬 종목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 잡주가 원래 급등이 잘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잡주를 좋아하시는데요. 네, 매매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성공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을 지키는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환기 메시지가 뜬 종목들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뭐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은 책에 나와 있는 거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뚝딱뚝딱 쳐서 나오는 내용도 공개 안 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전혀 모르는 내용 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집중을 해주신다면 아마 내일 당장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죠. 우리 주식 공부하다가 뭔가 좀 정답, 네, 뭔가 번쩍번쩍하죠, 유레카처럼. 그러면 야, 앞으로 좀 돈 좀 만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오늘 그 기대감 심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동혁 대표님의 비밀 노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왕초보가 탈출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뭐 그럴 짬밥도 아니고 저만 아는 거, 그렇죠? 제 20년 노하우를 오늘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확인을 해보면 분기 필살기입니다. 분기가 뭡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죠? 그 분기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차트 많이 보셨죠? 뭐 HT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거기에 분기 차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연봉 차트도 있고. 근데 분기 차트라는 것은 글쎄요.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고 없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뭐 해당 증권사에서 쓰시는 증권사 HT에 분기 차트가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때에 따라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매매는 거기서 하되 차트는 또 다른 증권사를 또 쓸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어디 증권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자, 어쨌든 오늘은 그 분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에요. 이 분기라는 것은요, 네, 3개월 단위죠. 짝대기 안에 3개월짜리 차트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예요. 대단히 큰 그림을 보죠. 조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주봉 차트 보고 월봉 차트까지 보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죠. 무려 분기 차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일봉 차트요? 그 일봉 차트 보지 마세요. 일본 차트는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주포들이요,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어서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은 속이기가 어려워요. 일본 차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게끔 그 세력들이 그 모양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매도 치는 차트 만들어 놓고선 다음날 급등시켜 버립니다. 장대 운봉 만들어 놓고선 다음날 급락시켜 버려요. 일본 차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일본 차트를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드라마틱하니까. 왔다 갔다 막 움직이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일봉 차트 가지고 돈 버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기 필살기 실전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법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자, 보세요. 첫 번째,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3회 이상 음봉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일봉 차트가 아닙니다. 분기 차트라고 있어요. 짝대기 하나 3개월짜리 차트죠. 그러면 분기 차트 상으로 봤을 때 3회 이상 음봉. 그럼 무슨 뜻입니까? 3회 이상. 3일 동안 떨어지는 거다? 3주 동안 떨어지는 거? 3개월? 아니죠. 짝대기 하나에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음봉이 3개라는 것은 9개월 동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게 음봉 3개다. 이게 음봉 3개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9개월 동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9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손절매 안 치면 그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9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누가 매매합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봉 3개가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1분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기간 조정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게 되냐면 그 3개월 동안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주가를 급락시키고 1개월 동안 매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거래량은 바닥이어야 돼요. 왜 바닥이어야 되느냐? 거래량이 넣으면 안 되죠.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남북경협주가 오늘 급등주가 터졌어요.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올라갑니까? 그거 잠시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또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니까 또 따라 붙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주식은 안 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래요. 안 그런 적은 없어요. 신약바이오 제약이요?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뭐 거품론? 아니고 명분인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력들이 올리겠어요? 평단가가 똑같아지는데? 평단가가 똑같아요. 이를테면은 1,000원의 가격에 샀어요. 누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샀다라고 칠게요. 올라갔습니다. 한 2,000원이 됐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발빠르게 먼저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손해예요? 외국인이 손해죠.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단가를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안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반등 나오는 거예요. 네, 설거지 물량이라고 하죠. 잠시 잠깐 올려줘서 물량 떠넘기는 거. 조심하세요. 유명해진 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판단하느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바로 개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는 걸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그 주식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허허벌판에 땅을 구입을 해야지 나중에, 그쵸? 큰 돈을 버는 거지. 무슨 뭐 역세권이다. 뭐 이미 찌라시 돌고 있고, 그쵸? 날라 죽어 또. 아파트 이미 올라서고 있으면은 끝물이에요. 무슨 돈을 벌어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 사야지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거래량은 없어야 된다.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떨어져요.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봉 차트가 아니잖아요. 주봉도 아니에요. 월봉도 아닙니다. 무려 분기입니다. 짝대기 하나에 3개월짜리. 그럼 엄청난 큰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법을 통해서 중기적으로 대박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타를 쳐도 되고 스윙을 쳐도 되고 중장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꾸준하게 분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이제 손발이 좀 느리신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 또는 아우 나 귀찮아 단타 치는 거, 네, 직장인 분들, 네, 집중해 주셔야죠. 그렇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제가 띄워놨습니다.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의 분기 차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테마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내가 이 기법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알면 보이는 거예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은 아주 쉬워져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미 화면에다가 뭐 내용들을 올려놨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죠.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그냥 좀 빠졌구나, 음봉 3개네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잘 모를 때는. 근데 알고 나면 다르죠. 음봉이 3개라는 것은 9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9개월 동안 떨어지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 계속 끌고 갑니까? 3%만 떨어져도 손절치고 5%만 떨어져도 손절치는데 20, 30% 정도 떨어져 봐요. 손절 쳐버립니다. 왜? 내비두면 올라갈 종목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테마가 또 만들어져서 급등이 나와요. 다른 업종, 다른 테마에. 야, 저거 잡아야지. 내가 왜 생고생해서 이 종목 물리고 있느냐. 손절 쳐버리고 그냥 그 종목 갈아타야지. 그 종목 또 갈아타. 또 물려. 또 물려. 또 나중에 또 무슨 테마 또 이슈 터져. 수소차 뭐 이런 거 터져. 그럼 또 사, 또 물려. 악순환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문제야. 또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그 종목 상담 코너가 있는데요. 저도 뭐 이제 제가 2대1 오기 전에 또 다른 모 증권 방송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종목 상담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손절치라고 얘기 안 해요. 웬만해서는. 야, 아니 이 종목 내비두면 다 올라갈 종목인데 뭐하러 손절을 쳐요? 그렇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내 여유 자금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쳐버립니까? 재무제표 보고 가격대 메리트 있다. 조금 떨어졌네? 내비두세요. 때가 되면 갑니다. 여유 자금 있으면 나중에 물타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대부분 보면은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종목 상담하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대부분의 급등주는 거의 90% 이상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직전 저점 이탈하고 나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럼 매일 손절치게?
아니 그럼 지금 같은 요즘 시장에서 직전 저점 이탈 안 한 종목이 어디 있어요? 다손절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건 종목 상담은 들으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 종목 상담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자꾸 듣고 머릿속에 세뇌가 된 거지. 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전문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전문가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 맺혀버리는 거지. 직전 저점 이탈해버리면 손절 치는 게 이 주식시장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답답합니다, 정말. 자, 보세요. 삼은봉이 터지고 나서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가 없죠? 보세요. 거래 안 늘죠? 여러분들께서 싫어하는 거래 안 늘잖아요. 거래 터진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매수 타이밍이 떴어. 사는 거예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3개월 기간 동안에 내가 매수하고 3개월간 주가 자체가 114%가 급등 나왔어요. 3개월 동안 100% 이상 올라가면 짭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100% 정도 올라갈 때쯤 무슨 뉴스가 뜨느냐?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북경협주. 바닥에서 뭐 호재 터지는 줄 알아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그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걸로 대단히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네, 대단했었죠. 네,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매매해서 크게 수익 냈었던 종목이라서 항상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보세요. 안 보였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 잘 만나야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차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어때요? 짝대기 하나에 3개월짜리예요. 하나, 둘, 셋. 음봉이 3개. 음봉이 3개라는 것은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꼭대기에 있던 종목이 바닥으로 그냥 쳤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다 손절치지. 그렇죠? 그리고 바닥을 쳤다라고 쳐. 삽니까? 안 사지요. 무슨 호재가 있어야지 사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맨날 하루 종일 HTS 두들기면서 뉴스 보는 게 취미생활인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잔소리가 좀 심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때에 따라서 좀 제가 이런 말씀 좀 쓴소리 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삼은봉 나왔다. 삼은봉 나왔다라는 것은 작살났다는 얘기고 양봉 나왔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거래가 그렇게 심하게 안 터졌어요. 사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언제 사는 거다? 지금 사는 거냐? 아니죠. 분기 매매니까 월 말, 분기 말에 사야죠. 분기 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이네. 예를 들어서 2월 달이라고 칠게요. 2월 달이네. 기법이 적용되네. 사보자. 아니죠. 3월 말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매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단타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주봉을 가지고선 타점을 잡아내는 매매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월봉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때가 되면은 또 분기 매매를 통해서 적용시켜서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기법이 적용이 돼도 지금은 매매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7, 8, 9, 9월 말이 돼야지 네, 이런 어떤 해당 기법이 적용되는 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준비하셔야죠.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TV 방송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이런 거 사라고 한다고 그때가 사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내 돈 가지고서 내가 마우스 클릭하는 건데 전문가는 TV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게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지 직접 HTS 2200개 종목 싹 훑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란다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충분히 검증하시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전 좀 다르죠. 자, 어때요? 다음 분기에 99%가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다음 화면.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대성창투. 네, 뭐 한때 창투사 관련 종목들 뭐 또 급등 나왔었는데, 자, 분기 차트입니다. 네, 생전가다 분기 차트 보신 적이 없으시죠? 처음 보시죠, 분기 차트. 아마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자,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들. 어디예요? 보이세요? 지금까지 배우는데 안 보이세요? 보여야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쉽죠? 신기하죠? 이렇게 주식이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드라마틱한 그 일봉 차트 가지고서 올랐다 떨어졌다 뭐 아래 꼬리 달리고 뭐 윗꼬리 달리고 십자 양봉의 망치 패턴이다 영망치 패턴이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니까 수익 나세요? 안 나죠? 의미 없는 거예요. 직전 저점 이탈하면 손절이나 치고 돈 안 되죠, 그렇죠? 크게 보셔야죠, 항상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쉬워요. 자 저 끝에 한번 보세요. 팔이 안 다니까. 자 하나 둘 셋 음봉 3개 나왔어요. 음봉 3개 나오고 거래량이 안 터진 자리에서 너무 과하게 안 터지면 돼요. 자 짧은 양봉이 나왔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분기 3개월 동안에 무려 166% 급등. 와 끝내주죠. 3개월 동안에 100% 이상이다. 금방 부자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작년 얘기네요. 작년. 자 음봉 3개 하나 둘 셋. 네, 음봉 3개, 3일 동안 빠졌냐? 3주 동안 빠졌냐? 아니요. 9개월 동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9개월 동안. 뭐 작살 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자,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이거는 매도세가 강하고 아랫꼬리가 달렸으니까 뭐 매수세가 강하고 큰 그림상으로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물론 때에 따라서 일봉상으로는 보긴 해줘야 되는데 네, 큰 그림상으로는 크게 또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거래량이 중요하고 돈의 흐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딱 떴죠. 다음 분기에 100%가 또 올라갔어요. 네, 수년 동안의 패턴이 딱 2개 떴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면은 금방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절실하다면 명확한 매수 기준을 정하세요. 명확한 매수 기준을 정해서 투자를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어떤 투자자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종목 상담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종목을 한 5-6개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A, B, C, D, 뭐 EFG 종목을 분석하는데 A라는 종목은 부실주야. B라는 종목은 우량주야. 뭐야 도대체? 재무제표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기준이 없다 이거죠. 자, C 종목을 분석을 합니다. C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야. D 종목은 바닥주야. 뭐야 도대체? 아니 바닥주를 매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가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도 아마 그런 포트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내가 바닥주를 매매할 거면 바닥주만 사시든지, 네? 우량주만 사시고 우량주만 사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 테마 어떤 종목은 테마주 어떤 거는 우량주 어떤 건 바닥주 어떤 건 부실주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내가 여기서 사야 되는 분명한 기준에 어떤 맞는 종목만 사야지 이거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사고 저거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사고 그래서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만드세요. 어떤 기준이든 간에 만드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이제 그 왼쪽이 일봉 차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분기 차트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뭐 쌍바닥을 찍어서 사고 아랫꼬리가 달려서 사고 뭐 무슨 패턴 상승 N자 패턴이고 뭐 삼각 수렴 패턴이고 뭐 별의별 패턴도 많아. 한두 개도 아니야. 네. 맞아요? 자, 분기 차트 보세요. 완전 다르죠, 모양이.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사고 싶은 종목도 분기 차트로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 싹 사라지지. 계속 음봉인데. 그쵸? 보세요. 계속 음봉이잖아요. 누가 사고 싶겠어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봉 좋아하지 마세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일봉 좋아하시는데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음봉 나왔어요. 자, 윗꼬리 아랫꼬리 신경 쓰지 마시고 거래량만 과하게 터지지 않으면 돼요.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3음봉 이후에 양봉. 근데 너무 장대 양봉 나오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장대 양봉 나오면 눌림목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짧은 게 좋긴 하죠. 다음 분기에 30%가 올라갔어요. 네, 다음 분기에. 그 이후에 또 올라갔고 또 그 이후에 또 올라갔고 1년 동안 올라가는 거죠. 저런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 주가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급등락이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1년 동안 상승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문제죠. 주가 자체가
일봉상으로 봤을 땐 무슨 패턴이 만들어지지만 분기 차트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음봉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음봉 한 번 나왔다가 양봉 한 번 나왔다가 음봉 한 번 나왔다가 양봉 한 번 나왔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음봉이 한 번 나왔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딱 조금 치기 시작하죠. 그러다 반등이 나왔어. 아, 올라가네? 다시 사지. 또 떨어지네? 다시 팔어. 또 올라가네? 다시 사. 이런 형태를 띠니까 개인 투자자 물량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안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 물량이 그냥 완전 싹쓸이 소멸이 돼야지 우리 그 상위 1%들이 아, 이거 개인 지분 별로 없으니까 요거 한번 잡고서 한번 주가 올려보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샀다가 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하니까 지분이 줄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2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음 화면. 자, 2200개의 그 모든 종목을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이 좀 되면은 뭐 우리 PD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오늘 뭐 예를 들어 한 8시간짜리 방송을 저한테 풀로 이렇게 또 찍어주시면은 얼마든지 저 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종목 다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1시간짜리 방송에서 또 기법 강의 시간만 한 3, 40분 정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장돼 있는 종부터 다 훑어보셔서 얼마만큼 박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지 공부하셔야지.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이 아닌 재무제표와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장성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장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량 팔아먹으려고 호재 터뜨리는 거다. 성장성 이슈 터져가지고 잘 간 종목 보셨어요? 그거 잠시 잠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뭐다? 기업의 내실, 그리고 얼마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평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뉴스는 8시, 9시 뉴스만 보시면 돼요. 자, 2대1 뉴스하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크게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단기 스윙 중장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 아니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단타 한번 쳐보자. 물려 쏙 끌고 가자. 더 빠져서 물타기 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쉽죠? 이게 눈에 확확 들어오죠?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오류들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2회 음봉이 나오면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3회 양봉이 나와야 돼요. 물론 첫 번째 저기 보시면 2회 음봉에 양봉이 나와서 다음 분기에 올라갔지만 확률적으로 3회 이상 떨어진 게 효과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어때요? 3운봉이 나오고 완전 봉이 짧죠? 엄청 짧죠? 거래량 어때요? 완전 말라버렸죠? 여기 보세요. 이 자리 여기. 그렇죠? 거래량이 거의 없죠? 투자자분들 거래량 없는 종목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런 자리를 일봉으로 들어가 보면 거래량이 뭐 몇 주인 줄 아세요? 뭐 5만 주, 뭐 10만 주 이래요. 투자자들이 좋아하냐 이거예요. 안 좋아하시죠? 뭐 50만 주 이상, 100만 주 이상 급등 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주가 자체가 저 자리에 딱 잡고 없었습니까? 93%가 올라갔어요. 장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도 뭐 좋지도 않은데 올해 해당 종목은 무려 94%, 거의 100% 가깝게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종목을 제가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게 될 거고, 자, 3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3회 이상. 그러니까 3회 이상이니까 4, 5, 6, 7 다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 빠졌어요. 네, 그 1년 넘게 빠진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1년 이상, 1년 3개월 동안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말할 것도 없죠. 뭐. 근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자, 양봉 나왔어요.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짧은 양봉. 너무 길면은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거래량 늘어났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거래량 더 줄어들었어. 네, 종목을 샀어요. 다음 분기 3개월 동안에 무려 127% 급등이 나왔다. 이런 거 분산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왜 땡땡땡이냐? 부실하니까. 아무리 기법에 적용이 되면 뭐하냐? 부실주는 사면 안 된다. 네, 여러분들. 기법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재무제표 중요하다 이거예요.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하면 다 맞지.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해봐요. 네,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내용들 단순히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종목 샀다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꼭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보겠습니다. 로지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뭐다?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신경 쓰지 말고 짧은 양봉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거래 없는 거 싫어하잖아요. 거래 없는 게 더 잘 가네요, 오히려. 자, 다음 분기에 56%가 올라갔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하나, 둘. 음봉이 2개 나왔어요. 짧은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가 없어요. 2회 음봉이니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어때요? 다음 분기에 7%가 떨어져서 뭐 많이 빠지진 않았죠. 그래도. 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자. 일봉이 아니다. 정답은 주봉, 월봉, 분기, 연봉 차트.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연봉 좋아하면은 크게 수익을 내는 거고 분기 차트 보면 그만큼 수익 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그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봉을 좋아하는 거를 떠나서 분봉 차트 왜 보시는 거예요? 분봉 차트를 또 넘어서는 분들도 있어요. 틱 차트를 왜 봐요? 틱 차트 왜 봅니까? 거기서 파생 상품 하세요? ELW 하세요, 여러분들? 네? 선물 옵션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나 분봉 차트 보고선 틱 차트 가지고선 매매해서 돈 버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왜 분봉 차트, 틱 차트를 봐요? 일봉도 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크게 봐야지 크게 돈 버는 거예요. 다음. 자, 항상 매매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부실주 매매하지 마시고 성장성이 아닌 기업 가치에 투자해라. 성장성 뉴스 뜨면 끝물이다. 자, 종목이 아닌 때를 사자.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종목을 가지고 분석해요? 장이 빠지는데. 다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죠. 주식인으로서. 그렇죠?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분기 필살기를 말씀드리면서 네,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어요. 분명히. 야,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느낌이 좋아.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뭔가 꽂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아니, 음봉 3개 나와서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다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되게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요. 알 게 많아요. 분기 필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요. 오늘 온라인 방송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분기 필살기 업그레이드 비법, 연봉 필살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업그레이드 비법을 모르면 분기 필살기 쓰나 마나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 거면 차라리 안 써먹는 게 나아요. 이 업그레이드 비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분기 필살기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봉 필살기, 좀 전에는 제가 분기 필살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연봉 필살기를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그냥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시려면은 바쁘시더라도 네,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좋아지고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법에 대한 공부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에선 어떤 이야기 또 추가로 하시나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빠야 됩니다. 열공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선수가 되는 게 뭐 쉽습니까, 여러분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은요, 절대 선수 못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선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필살기를 써먹으려면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모르면은 절대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써먹어야지 그냥 모르고 써먹으면 아예 안 써먹는 게 낫다라고 저거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뭐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은요. 제가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때가 되면은 좋아져요.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겠고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상승장이 딱 오면 그때 이 기법들 써먹으면 여러분들 깨먹었던 계좌 그거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분기 필살기를 써먹기 위한 업그레이드 비법, 연봉 필살기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떠한 비법인지 이어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시크릿 노트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